네, 수요일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오늘 장 마무리까지 함께 보시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수요일마다 와주시는데 일주일이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장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요. 네. 시끌시끌하고 내일이면 확인할 게 또 많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주총 관련 기대, 또 마이크론의 실적 등등. 근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노이즈가 있었다가요, 네.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주가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야 반도체 지원법도 나오고요. 뭐 정부도 첨단 반도체 패키징에 막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니까요. 이제 어떤 관점이 좋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희 딱 집어서 삼성전자 얘기하면 다 끝날 것 같아서요. 네. 삼성전자로 오늘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물론 35만 원 선까지 외국에선 보고는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안 빠져요. 네. 그럼 사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충분히 전 사도 된다는 의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 오전에 장 시작 전에 이제 루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삼성전자의 발빠른 이제 이 정도 해명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결국 그동안 외국인 수급도 거의 2주 전부터 꾸준하게 지금 매수세로 일관을 해왔고 거의 한 2조 이상의 지금 자금력을 투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 4월쯤이죠. 그때 GTC 2024 때 엔비디아 그 젠슨왕이 친필 사인 이후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서 86,000원까지 갔을 때도 대략 2조, 3조 원 단위 자금이 빠르게 들어왔어요. 6조까지 들어왔던 걸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분위기는 애초에 지금 컴퓨텍스도 마찬가지였고 젠슨왕 회장이 실패설 아니야. 얘네들 대신에 우리가 설계 조금만 변경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물론 원래 이번 주 안에 결국 HBM3E를 양산한다고 예정에 약속이 있었지만은 물론 이게 3분기로 조금은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는 다음 주 금요일이죠. 결국에는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파운드리, HBM, 레거시, 사실 오늘 레거시 쪽이 굉장히 또 강했었는데 아마 이 세 개의 종합 세트가 삼성전자에게는 가장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SK하이닉스는 이미 승천해서 굉장히 실적이나 향후에 HBM의 시장을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꾸준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35만 원 목표가 리포트 나오고는 있지만은 삼성전자는 여기서도 이제 반도체 그동안 못 따라잡았던 사람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여력이 온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1명 펀드 매니저에게 네. SK하이닉스 살래요? 삼성전자 살래요? 라고 물어봤다라고 해요. 네. 결과는 6대 5였어요. 어디가 6이었던 것 같아요? 전 삼성전자예요. 진짜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비중 자체가 크니까 그 사람의 펀드에 물론 SK하이닉스가 작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1%, 2% 오름만 해도 자기 펀드의 수익률이 더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미보유자 입장에서 과장님이라면 어디에 좀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삼성전자로. 삼성전자 완강하시네요. 이전부터 삼성전자에 우호적이셨어요? 일단 SK하이닉스는 애초에 작년부터 이제 HBM 시장이 그때는 이제 SK하이닉스 위주로 왔었고 결국에는 이미 이 시장을 뺏기냐 안 뺏기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전 내일 만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해서 실제적으로 HBM 실적 분위기가 비중이 얼마만큼 차지하냐에 따라서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분위기가 저는 넘어갈 거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이 이 정도로 침투를 했다고? 그러면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도 우리가 컨센 미스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는 좀 생각도 간간히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워낙 이제 완강하게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 물량을 많이 받아가고 있고 또 3분기 되면은 이제 블랙일 가속기가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도 향후 출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블랙의 가속기, 당연히 젠슨왕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 물량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텐데 당연히 빨리 삼성전자가 들어와줘야 가격도 다운되고 여기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분위기를 빨리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제만의 논리로 삼성전자를 이게 조금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죠. 알려진 재료는 똑같은데 이제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의 실적과 함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삼성전자에게 힘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게요.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 궁금한 게요. 대원전선이 오늘 또 흐름이 엄청났습니다. 지금
장 마감 전인데 20% 가까운 상승폭 유지하면서 지금 동시효과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볼까요? 근데 전선주가 오히려 좀 더 탄력적이라고 봐도 괜찮은지까지도요. 있죠. 그렇지. 이제 계속 이제 변압기나 이런 전선들 같은 네. 경우는 이게 뭐 10일자, 20일자 아니면 한 달치에 대한 수출 데이터를 계속 꾸준히 지금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1분기 때 그 당시 HD 현대일렉트릭이 아마 실적 발표 이전에 10%까지 빠졌다가 실적이 나오고 나서 플러스 10%까지 바로 바뀌는 흐름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피크아웃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의심을 해왔었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훨씬 더 많은 실적을 보여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2분기도 이어진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초고압 변압기에서 전선으로 가고 있는 측면이고, 실질적으로 전선도 그만큼 최근에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실적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선에 또 넘어가는 게 또 에너지, 특히 SMR 원전까지 전 이어진다고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마이크론 실적을 보더라도 엔비디아 실적을 보더라도 이쪽 AI 수요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은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애플까지 이쪽에 뛰어든 상황에 결국에는 여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위는 점차적으로 늦어집니다. 어제도 사실 애플도 대만에 데이터 센터 설립한다고 얘기가 나왔던 만큼 그만큼 이 시장의 수요는 계속 쇼티지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출 데이터도 이번 6월 달에도 6월 1일에서 20일 데이터가 굉장히 좀 잘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음 달 7월이 되면은 전선과 이제 그런 변압기에 대한 실적 발표 일정을 보게 되면은 아마 그 이전에 이제 1분기 때 우려는 아니라 2분기 때 또 대박 날 수 있겠구나 흐름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숫자를 확인하면 다시 한번 꿈틀거릴 수 있다라는 관점 하에서 전선 변압기 모두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현재 동시효과 구간 지나가고 있는 양대 시장 빨간불로 마감 지을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0.01%, 요즘 유행인가요? 보합권에서 자꾸 마무리 짓는 코스닥 지수. 반면에 코스피는 더 흐름이 견조하네요. 오늘 장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월 26일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사실 신용잔고가 20조가 좀 넘어가는 속이지만 코스피에 있어서는 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갑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던 종목 보면요. 현대차 있고요. 또 DI와 테크윈과 같이 반도체 테스터 쪽도 있습니다. 카페24, 또 데브시스터즈까지 이름을 올리면서 한번 강력한 재료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주가 상방으로 올리려는 힘도 강력한데요. 이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전략 구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복습하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마감가 확인하겠습니다. 2792선에서 코스피 지수 마감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데 지수가 올랐다라는 점은 특정 종목에 있어서 수급이 더 모여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고점 탄력 높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 마무리 지은 것으로 확인되네요. 0.02% 상승하면서 거의 보합권선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점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급 볼까요? 수급에서 특징적인 부분 살펴봅시다. 오늘은 외국인이 견인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었고 4,420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사는데요. 장 막판 들어서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개인만이 사실 사자세로 대응을 했고 양매도 움직임이 보였는데 거의 대부분 물량을 덜어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보면서요. 더 구체적인 움직임 확인을 해보시죠. 자, 오늘 삼성전자는 지금 보시다시피 0.62% 상승 81,300원으로 오늘 오후장 들어서 더 고점 탄력도를 높였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3만 8,500원 선까지 오늘 장중에 형성을 하기도 했었죠. 자, SK하이닉스가 직전 고점이 24만 3,000원이고 외국 IB에서는 35만 원 선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점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 52주 신고가 기록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30만 원 거의 임박한 상황에서 오늘 리포트에 따르면 40만 원까지 상향이 가능하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재 PBR이 0.8배인데 1배까지는 점수 줘야 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기아 1.4%로 따라가는 움직임 나타납니다. 반면에 바이오와 2차 전지단은 좀 소외됐네요. 포스코홀딩스가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계속해서 저점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다 파란색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오늘 52주 신저가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알테오제는 고가권 5일선 위에서 계속 흐름 이어가는 선에서의 약세 그려집니다. HLB가 어제 많이 올랐다가 오늘 또 많이 내려가면서 10%대나 밀렸습니다. 전일까지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좀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은 매도 움직임이 더 크게 나왔다라는 점도 전해주고요. 클래시스 이루다 합병 소식 있었는데요. 오늘 1.35% 밀렸다라는 점. 반면 실리콘2는 장 막판 다시 올려세우면서 강합니다. 역시 2.47% 올라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달러원 환율 확인해 보시죠. 1390원대 안팎에서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글로벌 강달러 현상 좀 반영하면서 또 올라갑니다. 1원 20전 상승하면서요. 흐름 나왔다라는 점 챙겨집니다. 주요 아시아 통화가 대부분 약세인지라 이쪽 압박도 있어 보이는데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그래도 들어왔다라는 점 상당히 고무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지 오늘 과장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결국에는 뭘 봐야 될까요, 과장님? 결국에는 시장이 이제 네. 상방을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바이오냐 아니면 반도체냐 자동차냐 섹터. 이 큰 섹터에서는 네. 이 세 개로 순환면 저는 이어지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반도체의 강세가 결국에는 그동안 바이오 수급을 조금 뺏어왔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만큼 그만큼 수급 간의 이동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좀 반도체에 대한 업황의 회복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미 1분기 때 예언을 했던 만큼 2분기 같은 경우는 낸드 업황에 대한 SSD 쪽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올라왔다는 측면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3월 달부터 HBM3를 양산을 해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HBM에 대한 실적이 얼마만큼 견인을 했느냐도 시장의 큰 주목거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레거시, 결국에는 HBM 단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는 만큼 결국에는 7월 달에 실적 시즌이 들어온 만큼 반도체에 대한 수급은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당연히 자동차도 판매 데이터가 5월 달, 6월 달에도 충분히 잘 나왔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장의 흐름은 실적주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바이오는 잠시 좀 쉴 수도 있는 측면도 우리는 고려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또 민감해질 실적, 또 아니나 다를까 이제부터 실적이 시작되고 미국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마이크론이 첫 타자잖아요. 이제 스타트 끊었다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그 관련해서 게임주 한번 볼게요. 오늘 대부의 쿠키런이 또 런했잖아요. 위로 런을 했는데 오늘 관련해서 크래프톤이 또 궁금합니다. 신작 출시도 있고요. 또 주주 환원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이에요. 삼박자도 다 갖춰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까지. 게임주 치고 괜찮아요. 그 게임 3N은 지금 거의 막 바닥에서 움직이는데 대부나 크래프톤은 흐름이 좋습니다. 상승을 더 간다라고 우리가 점수를 줘도 괜찮을까요? 네, 이게 게임주가 1분기 때 실적 호황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크래프톤과 데버시스터즈는 작년 3분기 때부터 실적을 사실 견인을 좀 해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틀그라운드 사실 굉장히 의존도 굉장히 높은 이제 측면이 있겠지만은 추후에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워낙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퍼블리싱이나 이런 마케팅 쪽에 좀 뛰어난 흐름을 계속 꾸준히 좋았었기 때문에 특히나 인도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향후에 조금 중국도 중요하겠지만은 인도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더 많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계속 나올 수 있고 사실 일반적으로 다른 게임사들은 1분기 때 이게 매출이 좋아서가 아니라 임금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효율적인 경영을 하면서 비용 절감에 대한 실적에 대한 마사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실적주들은 크래프톤과 데버시스터즈가 위주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똑똑하네요. 미리 그렇게 실적 좋은 쪽에서 주가 반응도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실적이라는 키워드 게임에 있어서도 통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IPO 관련해서 기대주가 또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 모멘텀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또 주목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이제 과장님께서 픽해주신 종목으로 볼까요? 네, 저는 그래도 게임주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희망은 좀 펄어비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중국 외자판호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제는 사실 중국을 진출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중국에서의 경쟁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데버시스터즈 쿠키런 킹덤이 굉장히 의외의 결과를 낳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만큼 중국은 텐센트 게임즈와 같이 워낙 이제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면은 이제 우리나라 게임 섹터에 대한 이제 향후의 미래 방향성은 콘솔 쪽에 좀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뭐 북미, 유럽, 일본만 합쳐도 거의 80% 시장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시프트업이 7월 11일쯤에 이제 상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가 실제로 일본에서도 판매량 2위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펄어비스 붉은 사막이 물론 거의 5년간의 대략 이게 지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8월 21일 날 이제 게임스컴에서 이제 독일 켈린에서 이제 열리는 건데 3대 게임쇼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저들을 시연회를 이제 열리기 때문에 이제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비용 자체들은 대부분 이런 콘솔 게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플 A급은 거의 한 1,000억 원 이상의 개발 비용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은 판매고가 높아지게 되면 단기간에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것도 큰 이제 장점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 시연에 실제적으로 NC소프트, 소니 리버트 그리고 네오이즈 PA까지 이 회사들이 처음에 유저들 시연함과 그 전후에 따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기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이 중요하고 그 시점에 따라 주가는 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연 가격대도 충분히 주가적인 측면에는 부담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년 6월쯤에 붉은 사막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펄어빗의 장점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른 게임사 대비 이 회사는 자체 게임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향후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펄어비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기대해 볼 수 있는 게임주로서 언급 주셨는데 상방은 어느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게 애초에 13만 원까지 갔던 주식인데 뭐 지금 가격 굉장히 많이 빠진긴 했습니다. 예. 뭐 올해 실적은 사실 기대는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검은 사막, 뭐 PC, 뭐 중국 진출했다는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저는 애초에 기대를 안 하고 있는 측면이고 결국에는 향후에 이게 콘솔 시장에서 붉은 사막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양한 게임들이 3개 정도 게임이 도깨비도 있고 네. 플랜 에이스도 있습니다. 매년마다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자리 잡게 되면 저는 7만 원 가격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완전히 쭉쭉 올라서 7만 원 라인대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추가 흐름 잘 기대를 해볼게요. 지난주에 제우스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세정 장비에 있어서 앞으로 수요도 좋을 것이다 라는 모멘텀 품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구간도 매수가 굉장히 환영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맞을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른 이유도 결국에는 레거시 쪽입니다. 아. 원래 이 세정 장비는 기존에는 이제 레거시 쪽에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많았었고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 쪽에 들어가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H벤처도 그만큼 이제 후공정에 패키징이 들어가는 세정 장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뭐 반도체 전략 회의도 열렸고 관련된 뭐 오늘 세제 법안도 그 법안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2분기 때 굉장히 기대가 큰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우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왔다는 건 이제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관점으로 한번 열어볼까요? 추가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이화준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여러분의 일장도 부자 되십시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